이수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아이젠하워 모델입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이젠하워 모델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획하고 또 성공시킨 미국의 장군입니다. 그 직후 오성 장군으로 승진한 뒤 전역해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젠하워 모델 이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참고될 만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대선에 출마하라는 대중적 열망이 있었는데도 전역도 안 한 군인이 출마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다가 결국 대선 5개월 전에야 출마 선언을 했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최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이젠하워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군인 그리고 검사 이 부분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결돼 있지 않다. 이것도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시민들의 조직적인 지지 기반이 컸습니다. 당사자가 승낙한 적이 없는데도 1952년 당시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이젠하워를 위한 시민 조직이 결성돼서 드래프트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나와라 아이젠하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이 힘이 돼서 결국에는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젠하워는 이런 조직을 기반으로 반민주당 세력을 결집하면서 공화당의 반감이 큰 국민들의 호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막판에 공화당이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공화당을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최근에 정당을 만들었죠. 네, 오늘입니다. 이 윤석열 지지 모임 윤사모가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직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사표명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지지 모임이라는 점에서 아이젠하워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외곽 조직이 힘이 돼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직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신당을 창당할 자금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당을 안 만들고 제1야당과 연대를 하게 된다. 만약에 이 모델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쇄신까지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때 이런 쇄신 바람을 몰고 와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중진들보다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대선까지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초선들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뭐 방향성이 잡힌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뭐 어쨌든 차기 지도부 여기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자 야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아이젠하워 모델 느낌표는 실패한 메가더 모델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의 경우 아이젠하워보다 사실 더 일찍 대통령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정치에 발을 담그려다 결국 대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청와대 상륙 작전에 돌입할 윤 전 총장이 뭐 아이젠하워가 될지 메가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사전투표 이번에도 여당의 유리입니다. 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자,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4.7 재보궐에서도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 지지층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의향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 의향이 본투표 의향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116건의 선거무용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해 11월 11일까지 결론이 진작에 났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묵묵부답이었던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냈던 이 선거무용 소송은 재보궐선거 후인 다음 달 15일에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예, 이런 논란의 적절성 여부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대법원이 마땅히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을 미루는 바람에 불신을 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정권 심판에 유리할 텐데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게 애매해진 상황인 겁니다.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구청장 광역의원 대부분 민주당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꼭 가주세요. 뭐 지지율이 지금 조금 제가 높다 그러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보다는 전반적인 투표율 동료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의힘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180석을 얻은 총선 때도 사전투표를 개표하면서 당락이 뒤집어진 곳이 많았다면서 이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아주 색다른 투표 독려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저씨, 이걸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뽑기는 말이지. 먼저 잘 찍어야 돼. 잠깐 잘못 찍으면 망하는 거야. 아주 박주민, 이재정 두 의원이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네요. 자, 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7%였나요? 네. 예,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사전투표 이번에도 여당의 유리. 느낌표는 백문이 불여한 표로 하겠습니다. 예. 제도에 따른 이 정당별 실익과는 별개로 투표권은 유권자들의 필수적 권리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홍 기자도 투표할 거죠? 그럼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